대해서 93쪽에 제가 한 번씩 그냥 읽어볼게요. 정리를 해놓은 거. 1번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놀이를 즐겼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학급 운영, 여러분을 그냥 그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학급 운영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절대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면 그 선생님은 성장하지를 못해요. 내가 학생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내가 뜻하는 것들이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게 되는 지혜를 배워나가게 돼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 그래서 동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 티처와 러너, 또 카운슬러와 클라이언트, 이 구도를 깨버린다니까 동시에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으로 만나진다는 얘기죠. 그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두 번째, 어린이는 놀이 규칙을 친구들과 의논하여 합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정했습니다. 선생님은 학급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적어도 어린이들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십시오. 규칙이죠. 세 번째, 어린이는 규칙을 지키면서 놀이를 하다가 스스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갔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가르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자기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에게 바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도 이러는 거,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이래?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학생들한테 탓하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내 부족한 탓으로 돌리더라니까. 근데 그거 부족한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지금 현장이 학생들이 여러분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고 그런 시간도 여러분에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너그럽게 그걸 이해해야지. 객관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이렇게 해도 쟤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거나 마음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너무 잔인한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그냥 이건 이거 부족하구나. 그래.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거 정말 제 청소년들이 너무 감사한 건 내가 끙끙 앓고 있잖아.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 그런데 애들이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마음을 진짜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스타가 돼야 할 이유가 없어요.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냥 그렇게 하고. 자, 네 번째,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정신없이 놀면서 우정을 쌓아갔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실컷 놀면서 친구들과 마음껏 즐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시키고 폭행하고 자살할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뭐 분명하지만 여러분 시큰 집단을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어린이들 좋아하고 나도 보람이 있어지는데 당장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놀고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안 듣나? 그러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스스로 잘 도닥여야 한다는 생각을 전 합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는 자기가 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놀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졌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규칙을 일관성 있고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슬쩍 눈 감아주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쓴다고 들어주면 그런 어린이는 커서 무절제한 응석바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은요, 애들이 미안해서 살짝 봐주고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냥 이기고 지는 걸 멍다 하고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보상하지 않으면 저도 괜찮아.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자는 거죠. 6번째, 어린이는 놀이에서 이긴 사람에게 상품을 주고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놀이에 진 어린이는 분해서 또 하자 하면서 놀이를 이어나갔습니다. 선생님은 놀이에서 이긴 어린이에게 상품을 주지 말아야 하며 졌다고 벌을 세우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거기서만 자유로워도 청소년들은 자기 모습대로 있어요. 자, 7번째, 어린이는 놀다가 다투고 싸우면서 컸습니다. 어린이들이 다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다투면서 그냥 놓아두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래야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게 보면서 우리 그런 일들을 저는 정말 저도 30대도 많이 겪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막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남자 여자들이 막 만나고 사귀게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맨 처음 좋았다가 얘들이 공부는 안 하고 남자애들끼리 돌아다니네.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딱 잘라놔. 하지 못하도록. 막아놔.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경우 많이 겪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저는 우리 청소년 세대는 뭐가 진정한 혼란스러운 것조차도 몰라.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무절제한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한 의지를 보이잖아. 중간에 법적으로 막아놨고 제재했기 때문에 혼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절제라든가 성장의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건 다음 어린이들을 하는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8번째, 어린이 일부러 위험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위험하니까 놀았었지요. 선생님은 위험하다고 하지 못하도록 막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못하게 하면 어린이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개혁되지 않는 이유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린 시절, 우리 시절은 그런 애들 다치는 거 갖고 뭐 싸운 걸 가지고 부모가 거의 개입하면 그 부끄러운 걸 알았잖아요.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부모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어떤 위기 있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지지해 주는 게 그게 부모 역할인데 요즘에는 그런 부모 역할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위험하다고 막아놓으면 아이들은 무능력자가 돼요. 위험한 걸 스스로 알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9번째, 어린이는 놀다가 규칙을 어겼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이가 규칙을 위반했다고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선생님이 규칙을 어긴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어서 그가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린이들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해 나가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혜라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10번째,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놀이를 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려주려고 했다면 어린이들은 재미없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일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급 운영,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이 다 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겠죠. 그죠? 그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맥락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 돼요. 누가 뭐래든 이건 이거야 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번째, 어린이들은 마음껏 놀면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놀이는 기쁨, 자유, 행복, 꿈을 가져다 줍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무엇보다도 학급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행복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행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자기 표현. 그래서 오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중학생들한테 진로란 얘기를 들이댈 수 있습니까? 청소년 대학기 졸업해서까지도 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러다가 자기를 찾도록 해줘야 하는데 결국 요즘의 진로라는 건 뭐냐면 너 돈 벌어 잘 먹고 살 수 있는 일 찾아보라는 얘기 아니야. 현실로 직접 드러내주면 애들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즐기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할 일은 좀 안쓰럽더라도 네가 할 수 있도록 내팽개 쳐야 그게 올바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여간 힘든 일이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떤 도전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놀이에서 또 배우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어린이는 놀이를 즐기면서 믿음이 싹트고 행복한 만남, 사귐, 나눔, 섬김, 돌봄의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람직한 성품과 덕목을 키워나가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들이 자기가 가진 실현 가능성을 발견하여 성장해 나가도록 지지하고 촉진해주는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이러한 놀이 정신이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자라도록 해줍니다. 요건 이제